보신 것처럼 어제 낮 수원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운전자가 이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서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신호등 형체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다라고 하죠. 그리고 현장이 아비규환으로 네. 삽시간에 변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70대 여성 A씨 사망을 했고요. 15명이 중경상을 입은 그런 상황입니다. 멈춰선 버스에 승객들이 올라타죠. 그리고 잠시 뒤에 신호가 바뀌면서 보행자들이 이제 길을 건너려고 하고 있던 순간에 버스가 튀어나오면서 보행자를 덮쳐서 이번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이 버스 인도 위에 설치된 승강장 표지판 철제로 된 보행 신호기와 부딪히고 나서야 비로소 멈춰섰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경찰 이 버스 기사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황입니다. 당시에 버스 기사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치료를 마치는 상태로 이 조사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해당 버스 기사에서 좀 고의가 없었더라도 사람이 사망한 사고잖아요. 그럼 네네.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원래 범죄는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처벌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결과가 중하면은 과실범행의 경우에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크게 다치고 또 사망까지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성립이 될 수 있는데 예.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과실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면책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대 과실에 해당되니까 뭐 횡단보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저 그 사고를 낸 그 기사가 아마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설명인데 지금 사고 희생자는 결혼 50주년을 며칠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때문에 더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 당일에 A씨 화성의 집에서 수원의 병원으로 가던 중에 이런 참변이 발생을 하게 된 건데요. 다음 주가 결혼 50주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A씨가 나가기 전에 사실 지금 계속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추운 날씨 때문에 이 손바지 입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된 겁니다. 사실 갑작스런 날벼락인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고인을 바라보는 유족들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성균 씨가 오늘 오전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이성균 씨는 재차 사과를 했는데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오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오겠습니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계속 하시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십니까? 예, 그것 또한 다 사실입니다. 자, 매번 비슷한 답변입니다. 사죄한다. 그리고 성실히 조사받겠다. 오늘이 벌써 3번째 조사인데 오늘 조사는 그러면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성균 씨가 유흥업소 실장 A씨 집에서 예. 이 대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흡연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주장은 서로 엇갈립니다.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마약류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A씨는 마약류인 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공갈 혐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 이성균 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협박당했고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면서 A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상황인데요. A씨 역시 SNS를 통해서 협박당했다고 했지만 협박한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주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협박범의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이성균 씨가 지금 피해자입니다. 예. 이 경찰에 진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성균 씨는 마약 투약에 대해서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고 마약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좀 나오는 등
뚜렷한 물증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사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예.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물증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나오지가 않았는데 네. 그런데 차라리 그 이선균 씨가 처음부터 아니 나 그런 적 없다라고 그냥 빡빡 우기고 그 부인을 했으면 아니 그러면 무혐의로 처리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뭐 고의성은 없었지만 어쨌든 투약한 사실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으니까 어느 쪽에 방점을 둘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불송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송치 가능성까지 있다 이건데 오늘 조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마약 투약 혐의를 벗은 가수 지드래곤 씨는 또 최근 SNS를 통해서 마약 퇴치 등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 마약류와 관련된 우리 사건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선한 영향력 실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관련해서 지금 악플러들 고소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악플과 관련해서는 지금 처벌 수위가 상당히 솜방망이 수준이잖아요. 예.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것이 악플이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는 사회 악이라는 인식을 좀 깨우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덧붙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볼 텐데 그제였죠. 이 TV조선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트롯 3가 처음 방송됐는데 시청자들의 관심이 어마어마했어요. 네, 무려 이 시청률이 16.6%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시청률 지상파 다 통틀어서 이번 달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변화가 통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하면 떠오르는 컬러가 레드였어요, 기존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바비 핑크, 핫핑크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이 오디션 경연 방식도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네. 사실 1라운드 1대1 데스매치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 가혹함이 시청자들의 집중도, 이목도를 끌어당기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대1 데스매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분들이 이 트롯 여제 자리에 오를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고의 1분을 포함해서 시청률 돌풍의 주역이죠. 10대 시니스타 챔피언부의 오유진과 김소연 양이었는데 두 사람의 무대 먼저 보고 오시죠. 누구야 누가 또 생각 없이 돌을 던지는가 무심코 당신은 던졌다지만 내 가슴은 멍칠었네 무심한 돌팔매로 상처를 주나 누구야 수면에 끝없이 울리는 사랑 내 사랑은 해바라기꽃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자, 뭐 노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1라운드부터 사실상의 결승전이었다 이런 평이 나와요. 왜냐하면 챔피언부의 모습을 보시면 사실 1라운드라고 생각하고 보기가 어려워요. 결승전이 아닐까라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잠깐 두 참가자의 모습을 봐도 그런데요. 네. 챔피언부가 챔피언부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유진 양 하면 14살이에요. 오은주 씨의 돌팔매를 아주 완벽하게 불렀는데 네네. K본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3위를 차지했고요. 또 김소연 양 하면 M본부의 트로트 오디션에서 2위를 차지한 실력자들입니다. 특히 16.6%의 높은 시청률 가운데 최고 시청률이 17.3%를 기록했는데 네. 이 시청률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이 개나리 컬러의 블라우스를 입고 이 노래 해바라기 꽃을 열창한 이 김소연 양의 모습에서 17.3% 최고 시청률을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트롯 여제를 꿈꾸는 이 동갑내기 트로트 신동들도 뜨거운 경쟁을 벌였죠. 그 모습도 직접 한번 보고 오시죠. 헤어지고 좋아하다 미워하고 울고 도는 세상살이가 울고 도는 인생살이가 왜 이리 힘이 들더냐 하는 인생 미련
70대 소녀들의 감성 맞습니까? 놀랍네요. 눈을 감고 들으면 성인 가수의 노래를 듣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네. 두 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11살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정을 부른 비녀서양, 이미자 씨의 감성을 그대로 배운 것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좀 전에 이 나레이션한 부분 정말 이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비녀서양이 선곡한 모정이라는 곡이 1977년도 곡이거든요. 예. 무려 46년 전의 곡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세대나 알 법한 그런 곡인데 11살 소녀가 이렇게 완벽한 구슬픈 음색으로 이 무대를 펼치면서 오라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보는 좀 반가운 얼굴도 있었습니다.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신수지 씨가 등장했는데요. 신수지 씨와 맞대결을 펼친 상대가 또 김호중 씨의 친척 누나죠. 이시연 씨였습니다. 두 사람의 무대도 함께 보시죠. 이시현 씨는 트바로티 김호중 씨의 친척 누나입니다. 아, 진짜? 날 보면서 사랑한다는 말은 왜 했나 이제 와서 잊으라니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늘 보면서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미워하는 맘 없이 네, 이게 계속 주목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목요일 밤에는 또 어떤 대결이 펼쳐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